혹시 이것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우리 파미셀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재료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mRNA, 요 백신을 만드는 NPEG라는 원료가 필요하죠.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파미셀입니다. 화이자랑 모더나 쪽에도 소량 공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요런 방식의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여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원료가 필요하고 이 원료를 도중에 중간에 교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꾸준하게 이 원료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이게 뭐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몇 억 도수 이렇게 막 만들어지긴 하겠지만은 이게 내년 되든 아니면 2, 3년 지나서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그 독감 백신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수요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화이자랑 모더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드는 백신들이 존재할 거고 백신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파이는 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1년, 2년 정도에는 그 매출 폭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라든지 제약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또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화이자랑 모더나 쪽에서 이용되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백신이 10개 나왔을 때 5개로 이 mRNA 백신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매출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미셀은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결이 다른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도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급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mRNA 백신이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도하는 화이자랑 모더나처럼 이걸 시도하는 제약사들이 거의 다 다 성공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어떤 거가 있어요? 이 mRNA를 가지고 승인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을 했던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독일에. 그 회사의 임상 결과 발표를 보셨나요? 중국 백신은 51%인데 얘네들은 큐어백 같은 경우는 같은 mRNA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화이자랑 모더나랑 같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47%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mRNA 기술을 이용했던 모든 백신이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한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인수 목표적으로 불렸던 만큼 촉망받던 그 큐어백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변종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면서 임상에서 불리했다라는 주장을 좀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맞죠. 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막 화상 채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 총리도 와가지고 저번에 G7에서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뭐 잘해보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이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특히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꽤 많은 성구매라든지 이런 계약도 체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일단 남미와 유럽에서 4만 명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3차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134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큐어백은 뭐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 mRNA 백신에 의해서 개발된 백신이거든요. 그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쉬운 보관에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95% 전후에 예방 효과를 자랑을 했는데 최근에 최신 기술 mRNA 기법을 사용한 까닭에 극저온에서만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1회 분당 약 2만원 정도로 좀 비교적으로 비쌌다라는 거죠. 근데 큐어백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보다 적은 숫자의 mRNA 화합물을 사용해서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을 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WHO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던 중국의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 같은 경우
백신 예방 효과가 50%를 넘거든요. 근데 큐어백 같은 경우는 그 정도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독일 언론은 지난해 3월 당시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0억 달러를 동원해서 큐어백을 인수하고 큐어백 백신을 독점할 계획이었다라고 좀 보도했는데,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그 독일 정부는 백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약 4천억 정도를 들여서 큐어백 지분 23%를 인수를 했다라고 좀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뭐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다, 그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에게서 최소 13개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분석한 감염 사례가 124건 가운데 한 건만이 지난 2019년 말에 발견된 초기 바이러스였다라고 합니다. 57%는 전염성이 더 강해진 변종이었다라고 하죠. 하스는 자신의 백신이 젊은 층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초과 노령층에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YT는 그 카타르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변종에 대한 시험을 했다면, 뭐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국발 변종이 87%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반박을 했다. 화이자 백신은 남아프리카 공화발 변종에 대해서도 75%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좀 변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미 4억 500만 회분의 큐어백 백신을 구입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죠. 미국 싱크탱크 제이콥 커키가드 선임 연구원은 올해 완성된 2세대 코로나19 백신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요, mRNA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서 취급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90.3%라고 했는데 오늘은 89.3%라고 나오네요. 이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mRNA 백신 방식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길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큐어백 같은 경우도 mRNA 백신을 그 방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파미셀의 공급처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신의 원료를 만드는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변곡점의 끝자락이 있으니까 내가 공격적으로 물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올라갔다 눌리는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허브경제TV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예요. VIP 회원님들을 향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1년에 360만원을 120만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담을 원하시면은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톡 친구 추가해서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거든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 HBTV1004 입력을 하면은 화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허브경제TV라든지 아니면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그 버튼 클릭을 하시고 저희한테 인사말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요대로만 지금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굉장히 간단한 루트이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